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잘 쓰는 워딩이 있습니다. 근데 못하겠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오늘도 저번 영상에 이어서 세상을 위너로 사는 똑똑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특징입니다. 판단, 결정, 행동, 포기가 빠릅니다. 뭔가 결정할 때 우유부단한 게 별로 없죠? 비즈니스를 하건 인간관계를 하건 손절과 익절을 빠르게 결정합니다. 판단과 결정이 빠르고요. 뒤돌아보면 그게 대부분 맞고요. 결정을 빨리 한다고 해서 신중하지 않고 경솔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냉정한 얘기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오래 고민한다고 해서 현명한 결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행동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서로 윈윈이 아니고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결정이 옳은지 잘 모르겠고 자기 확신이 없어서 우유부단한 거고요. 생각의 회로만 열심히 돌리고요. 행동의 회로로 넘어오지 못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빠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있고 레이더망을 돌리고 있거든요. 옳다, 그르다, 이익이다, 손해다, 미니멈과 맥시멈이 빠르게 계산이 되거든요. 제 아는 지인 중에 결혼식 2주 앞두고 파혼한 지인 있었고요. 결혼 생활 딱 1년 하고 이혼한 지인도 있습니다. 20년 전 얘기인데요. 당시에는 쉬운 결정 아니었습니다. 이 두 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앞에 친구는 이러저러해서 이 결혼이 옳지 않은 것 같다고 하니 부모님들이 지금이라도 결혼 없자 이리 말씀하셨고요. 뒤에 친구는 중견기업의 후계자랑 결혼한 케이스인데요. 결혼해서 살아보니 남편이 이러저러하다는 말을 듣고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이혼하라고 바로 말씀하셨어요.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체면이 중요했고 중견기업 며느리 자리가 아까웠더라면 저런 결론이 나지 않았겠죠. 지금은요, 두 지인 모두 좋은 배우자 잘 만나서요, 행복한 결혼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 두 케이스는 본인들도 똑똑했지만요, 부모님들 또한 현명한 분들이신 거죠. 막상 본인들은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거든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아직 나이 어리잖아요. 세상 물정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인생을 좀 더 살아보았던 부모님들은 제대로 된 조언을 딸에게 해줄 수 있었고요. 딸의 힘든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던 거죠. 행동, 결정, 판단, 포기가 빠르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에 모든 똥과 된장을 다 찍어 먹어보고 다녀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냄새와 색깔만으로도 똥된장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똥된장을 다 찍어 먹어보고 몸에도 발라본 후에 알게 되면 내 삶의 로스가 큽니다. 낸시 씨 아시죠? 왕징징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대동단결해서 말렸어요. 파라다이스 그룹의 사생아라는 말이 믿어지십니까? 전자발찌도 차고 있었잖아요. 저는 전자발찌가 더 충격이었어요. 재벌 사생아가 아니고 공인된 재벌 3세 후계자라 할지라도 전자발찌 찬 사람이랑 어찌 결혼을 합니까? 연예인들의 멘탈은 정말 남다르구나 싶었어요. 또 왕진진의 인권을 보호해달라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소문도 썼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결국 폭행과 감금으로 10개월 만에 결혼 생활이 파경났고요. 이혼 소송하느라 3년이 걸렸고요. 왕징진 때문에 빚 10억을 끌어안게 되었고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잘 쓰는 워딩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 못하겠어입니다. 인터넷 커뮤에 예비신랑이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매춘업소에 다녀온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스드메까지 다 끝났는데 어째야 하느냐. 댓글에 지금이라도 헤어지라는 답이 주르르 달리거든요. 사실 이게 커뮤에 올려서 의견을 물을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요, 커뮤에 올리면 99%가 헤어지라고 하는데요, 구구절절하게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원글 작성자가 대댓글을 달기도 하잖아요. 머리로는 지금이라도 결혼을 없는 게 바른 선택인데요, 행동으로 못하는 경우죠. 인생이 꼬이는 첫 단추를 낀 겁니다. 평범하게 연애를 하는 사람들도요, 상대방이 나와 잘 안 맞는 것을 아는데도요, 미련이 남아서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애할 게 미련이 없다,
혹은 미련이 남아서 아직까지 만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젊은 분들도 계신데요. 명사로 불리는 미련을 사람에게 형용사로 붙여볼게요. 미련하다, 미련맞다입니다. 좋은 의미 아니잖아요. 미련을 남기지 않기 위해 똥된장을 찍어 먹어보고 몸에 발라가면서 의미 없는 인연을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요, 타인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변할 수 있다. 이리 생각하고 일을 풀어야 하는데요. 반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타인을 바꾸기 위해서 나를 갈아 넣게 되죠. 뭐 이런 경우죠. 애가 하나 생기면 남편이 철들 줄 알았다. 애가 둘이 되면 남편이 철들 줄 알았다. 결론은 남편은 철이 들지 않았고 나는 애가 둘이나 셋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녀가 되는 경우죠. 제 지인처럼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애 딸렸을 때 하는 것보다 애 없을 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미련이 남아서 판단, 결정, 행동, 포기가 느린 경우에는요,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늘어날 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은 잘못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잘못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잘못은 계속하고요, 끊임없는 시행착오의 연속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새로운 잘못을 계속 저지르면서 사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 종류는요, 같은 잘못을 계속 되풀이해서 저지르는 사람이요. 한 번 결혼에 실패해서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서 좋은 배우자를 잘 만난 사람은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고요. 이혼 후에 외롭다고 아무나 만난 사람들은 내가 왜 결혼에 실패했는지 반성과 성찰이 없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결혼 생활도 제대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르는 거죠. 얼마 전에 키즈카페에서 일하시는 분이 외래에 오셨는데요. 요새는 키즈카페에 오는 사람들 중에 엄마뿐이 아니고 아빠 진상도 많다네요. 놀이기구를 아예 키가 안 돼서 못한다라고 거절하니까 아빠가 따지더래요. 왜 우리 안 태워주냐? 규정상 키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럼 내가 같이 타겠다. 그런데 아빠 몸무게가 규정에 넘어서 안 된다. 놀이기구의 안전 규정에 대한 매뉴얼인 거죠. 아빠가 다시 질문합니다. 왜 우리 안 태워주냐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길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모가 있다 합니다. 한 번만 얘기했을 때 바로 알아듣는 부모가 있고요. 도돌이표 3번에서 5번을 돌아서 같은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게 하면서 직권진을 빼는 부모가 있다는 거죠. 참으로 답답하죠. 키즈카페 놀이기구뿐만 아니고요. 그 아빠는 아마도 생활 전반이 그럴 겁니다. 판단, 결정, 행동 포기가 남들에 비해 많이 느린 거죠. 네 번째, 똑똑한 사람은 귀가 열려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귀를 열고 자신의 데이터를 끊임없이 수정하고 업데이트합니다. 자유대한 호국단 어르신들이 쿠데타 사실을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역사적 진실을 알게 되면 나의 데이터를 올바르게 수정해야죠. 왜 안 듣고 안 보십니까? 귀가 열려 있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꼰대라고 하죠. 똥꼬집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직업적 영역에서 쓸데없이 곤조를 부리는 사람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우물안 개구리도 해당되죠. 우리들 주변에 두루두루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융통성이 없는 거죠. 인간관계 컨셉도 시대에 따라 변하죠. 제 세대까지는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제 또래들 중에는 부모 생활비 다달이 감당하고 사는 사람들도 좀 있고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나 책임감이 별로 없어요.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어떻게 부모까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0대 이상의 사람들은요, 노후 대책 열심히 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쓸 돈은 내가 벌어 놓아야죠. 자식에게 기대면 자식도 부모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부관계 컨셉도 변했잖아요. 서로 안 맞으면 이혼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새 젊은 사람들 생각이고요. 옛날 방식으로 며느리 대하면 며느리가 아들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열심히 세상의 변화를 쫓아가야죠.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발을 맞추어서 나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5번째, 나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오너 일가가 경영하든 중소이든 중견이든 대기업이든 간에 우리네 보이는 거 딱 있잖아요. 능력은 없는데 탯줄 잘 잡고 나와서 회사 물려받는 경우요.
물론 그 탯줄이 엄청난 능력이긴 합니다. 본인은 대주주로 빠지고 전문 경영인을 쓰면 회사가 더 커질 수 있는 안타까운 경우죠. 본인들이 스스로의 역량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고요. 버리는 사업마다 다 족족 말아먹어서 회사 손해가 막심하고요. 날고기는 실력 있는 아래 부하 직원들은 아무 말도 못하죠. 능력 없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 곁에는요, 간신배만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네 번째, 귀가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충신들의 충언은 기분 나빠합니다. 자기계발서 읽으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매출 규모 100억짜리 회사다. 그럴 경우에 전문 경영인을 잘 고용해서 회사가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매출 규모가 1000억짜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기존의 전문 경영인을 그만두게 해야 하고요. 매출 1000억짜리에 맞는 새로운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죠. 저는 자기 객관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저희 그릇은 직원 2~3명 데리고 일하는 이 코딱지만한 개인 의원의 원장 그릇입니다. 제가 종합병원 오너가 되겠다고 덤벼서 땅 사고 건물 짓고 병원 세웠다가는 바로 망하는 수순으로 가는 길입니다. 방송 출연, 출간 제의도 지금은 저랑 결이 잘 안 맞는 건 알아서 바로바로 거절하는데요. 처음 책 나왔을 때 5년 전이거든요. 뭘 몰라서 여기저기 제 표현으로 몸 팔고 다녔습니다. 뻘짓한 거죠. 제가 스스로를 잘 몰랐기 때문에 여기저기 망둥이 뛰듯이 뛴 거죠. 지금은 이메일로 무슨 제의 들어오면 바로 판단은 되는데요. 보낸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2~3시간 뒤에 거절 메일 보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나에게 맞는 일, 안 맞는 일, 이건 내 자리다, 이건 내 자리가 아니다. 바로바로 알겠더라고요. 저 위에 결혼식 앞두고 엎은 지인이랑 1년 만에 이혼한 지인 또한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랑 이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면 서로 불행하겠구나, 이런 촉이 딱 온 거죠. 거기에 현명한 부모님들의 재빠른 판단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로잡았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펄짓도 덜하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크고 작은 여러 인생의 선택들을 올바르게 해갑니다.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위너로 사는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속한 이너서클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판단, 결정, 행동, 포기가 빠르다. 세 번째,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네 번째, 귀가 열려 있어서 세상의 변화에 잘 적응한다. 다섯 번째,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혹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요, 절대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공부를 잘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은 직업적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저 주변에 스카이 출신들 많고요, 의사들, 교수들 많이 있는데요, 이 사람 정말 똑똑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김승호 대표님이요, 돈의 속성, 사장학 개론의 저자분이십니다. 고졸 출신이고요, 40살까지 꽃배달하면서 노동일 하셨던 분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자산 가치가 1조 원이 넘고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분을 뵐 수 있다면 큰 절을 올리고 스승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당연히 저보다 윗연배신데요, 만일 저보다 아랫연배라고 할지라도 역시 스승으로 받들 겁니다. 저분이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고요, 저 책들 한번 읽어보시면요, 진짜 똑똑하신 분이구나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삶에 대한 통찰과 철학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배움에 있어서. 똑똑함에 덧붙여 좋은 인성까지 갖춘 사람들을 현명하다 혹은 지혜롭다라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한 축입니다. 우리 모두 현명하고 지혜로운 구독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